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시험지 체크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시험은 얘기하면 평균은 한 60점 정도가 나왔고요. 굉장히 분포를 보면은 한 95점부터 한 30점까지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혹시 좀 중간고사 결과가 안 좋더라도 뭐 기말고사 때는 또 역전할 수 있는 제가 뭐 아무튼 굉장히 리니어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빈 점수대도 없고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기말 때까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좀 이따 제가 나눠드리면서 더 얘기를 할 거고 다시 이제 어, 잠깐만요. 네. 예. 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도 석가탄신일로 휴강인 거 알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오늘 인덱스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까지 보관까지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를 계속 했다면은 이제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조그만 데이터라면 사실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쓰지도 않겠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커다란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셀렉트 문 같은 거를 쓸 때 검색할 때 빨리빨리 검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덱스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봤을 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CPU 램을 해가지고 이쪽 기억 장치 같은 곳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DBMS랑 연결돼가지고 데이터 파일을 왔다 갔다 하는 이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 같은 경우는 CPU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분도 알듯이 뭐 하드, SSD, USB 같은데 되어 있겠죠. 그래가지고 하드에서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그때그때 불러오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섹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드라는 게 뒤에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네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오는데 그래서 탐색할 때 우리가 보통 뭐 액세스를 옮겨가지고 적절한 위치에서 읽어오는 형태가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저장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이외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몇 번 데이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형태로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동국대학교라고 치면은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데이터 중에서 뭐 어떤 학과의 몇 학년 학생들 정보를 가져와라 이런 형태로 명령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걔네들을 빨리 할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뭐 물리적 저장 데이터베이스나 아무튼 이런 형태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여기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도 뭐 MySQL 쓰는 형태인데 MySQL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뭐 어떤 엔진에 저장되어 있는지 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온다. 여기는 간단히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가 좀 메인이라 볼 수 있는데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좀 계속 볼 겁니다. 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색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중앙도서관에 가면서 어떤 책을 찾고자 한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한 권씩 한 권씩 비교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책인지를 찾는 다음에 너무나 비효율적이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색인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네를 빨리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형태의 구조를 만들었고 보통 여기서는 비트리 인덱스라고 하는 형태를 많이 씁니다. 이게 어떤 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비트리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트리 형태라고 이진 트리에서 조금 더 일반화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진 트리 배우셨죠? 그래서 이진트리와 비슷한데 여기는 이렇게 뭐 꼭 두 개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것을 M이 어떤 숫자인데요. 그래서
또 뭐 m이 4개 그러면은 4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는 형태가 이런 매트릭 인덱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어떤 속성을 하나 이용해서 생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속성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속성이 있고 적게 쓰는 속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학번이라든지 뭐 학과 뭐 이런 인덱스는 많이 쓸 거고, 그다음에 뭐 일부 인덱스는 일부 속성은 잘 안 쓰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써야 하는, 자, 이것을 활용해서 많이 찾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색인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인덱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빠른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찾거나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데이터 테이블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성을 정렬을 하고 어디는 어디에 저장돼 있다라고 하는 그 포인터를 저장합니다. 저장 위치를 우리가 포인터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공간을 통해서 인덱스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비트리라고 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같은 거 할 때도 봤을 것 같은데 뭐 데이터를 뭐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는 이 트리 구조도 바뀌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를 찾는다를 볼 건데, 예를 들어서 비트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진트리처럼 여기도 어떤 우리가 뭐 4번 데이터, 3번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번 데이터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씩 보는 거죠. 얘가 3번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4 기준에서 더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2를 기준해서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여기에 접근하면은 이 3번 데이터가 있는 위치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얘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주소에 가면은 이 3번 데이터가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빨리빨리 데이터를 찾을 수 있게 인덱스를 만들어 놨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7번까지 다 있는데 얘네들 하나씩 1번부터 7번까지 다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정렬한 다음에 이 정렬에 따라서 우리가 찾으면 훨씬 더 빨리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덱스를 하는 방법이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클러스터 인덱스랑 보조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 인덱스는 네, 여기 보면은 자, 클러스터 인덱스는 보통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어떤 키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준 형태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1번부터 한 10번까지 데이터 책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노드에다가 1, 2, 3번 하나, 4, 5, 6, 7, 8, 9 이런 형태로 묶어가지고 데이터를 따로 저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데이터를 8번 데이터를 찾고자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자, 8번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8번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 찾아보면은, 자, 1, 4, 70이면은 7과 10 사이에 데이터가 있는 것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에 자, 세 번째 노드 여기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7, 8, 9번이 있고, 그러면은 8번에 들어가서 8번은 뭐 야구를 부탁해 이상 미디어 13,000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클러스터 인덱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값을 가지고 어떤 크거나 작거나 어디 사이에 있거나 이런 형태로 보는 게 클러스터 인덱스라고 볼 수 있고요. 클러스터 인덱스는 그래서 연속된 우리가 레코드 값 이런 값들을 가지고 묶어가지고 비슷한 부분에 저장해서 찾아오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형태의 또 인덱스가 있는데 클러스터 인덱스와 별개로 또 보조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조 인덱스의 형태인데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루트 노드부터 아까 비트리 형태로 노드가 트리 형태로 데이터가 쭉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까와 똑같이 8번 데이터를 찾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1번 노드에는 1번부터 6번까지가 있고
2번 노드에는 자 6번부터 나머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8번 데이터를 찾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6번부터 나머지에 대한 정보가 쭉 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8번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얘는 지금 여기에 저장돼 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그 위치랑 다른 거예요. 여기는 그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은 그 위치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뭐 8번 야구를 부탁해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와는 달리 아까는 그냥 그 위치에 가면은 바로 데이터가 있던 거라면은 자, 보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지정하는 위치를 저장해 주는 것이 보조 인덱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보통 기본키 속성을 가지고 찾는 것이 좀 일반적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비트리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이 값보다 크면 오른쪽에 가고 작으면 왼쪽을 가는 형태로 내 지금 색인의 위치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MySQL 인덱스는 보통 크게 두 개를 쓰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클러스터 인덱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인덱스로 기본 키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기본 키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유니크한 속성에 대해서 클러스터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든다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조 인덱스는 우리가 클러스터 기본 키로 하는 클러스터 인덱스가 아닌 나머지를 다 보조 인덱스라고 하고 걔네들은 그 에 대해서 위치값 정보를 가지고 있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덱스 속성과 키보드 속성의 기본키 속성의 값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키 속성을 찾고 그 다음에 인덱스로 가서 레코드를 찾는 형태 두 가지 인덱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쭉 만든 다음에 자 우리는 쉽게 검색하기 위해서 뭐 이 속성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고 저 속성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고 아니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만들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학과랑 뭐 학번을 가지고 많이 검색을 한다. 그러면 학과랑 학번을 묶어가지고 인덱스를 만들고 그런 그 인덱스를 가지고 쓴다면은 우리가 뭐 다른 정보를 가지고 검색할 때는 오래 걸리지만 우리가 학과랑 뭐 학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검색하는 것은 훨씬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인덱스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클러스터 보조 인덱스를 활용해가지고 같이 활용해서 검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검색하는 게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8번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지금 검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8번 인덱스인데 우리가 지금 이름을 가지고 야구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찾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야구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한다 해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왼쪽에 있는 보조 인덱스가 있겠죠. 여기가 보조 인덱스. 자, 야구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보조 인덱스를 가지고 먼저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나다 순으로 봤을 때 야구를 부탁해는 자 올림픽 이야기보다는 앞에 있고 골프 바이블보다는 뒤에 있겠죠. 기업과 이행인데 야가 올보다는 앞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내가 찾고자 하는 야구를 부탁해라고 하는 지금 어, 네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1번 노드를 따라서 갑니다. 자 따라가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1번 노드를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은 야구를 부탁해가 지금 현재 8번 지금 인덱스 데이터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기본 키겠죠. 이게 아마 기본 키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본 키를 가지고 우리는 얘를 가지고 나머지 정보들도 다 파악을 해야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8번 데이터다. 그럼 8번 데이터를 우리 클러스터 인덱스에 들어가서 8번에 이렇게 들어가서 얘는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여기 하면은 뭐 야구를 부탁해 이상 미디어 13,000원 이 형태를 다 불러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는 이 야구를 부탁해 8번, 이 8번이 기본 키라고 했을 때 기본 키를 가지고 검색하는 경우는 오른쪽 클러스터 인덱스만 가지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른 어떤 아니면 뭐 책값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책값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얘가 몇 번째 데이터인지 기본 키를 찾은 다음에 그 키를 가지고 클러스터 인덱스를 통해서 이 위치에 접근을 해서 다른 모든 정보를 얻는 것이 이 클러스터 인덱스랑 보조 인덱스를 동시에 활용해서 하는 검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 형태로 검색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 인덱스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기본 키를 지정했을 때 기본 키에 대해서 인덱스를 생성을 하고, 보조 인덱스는 우리가 다른 보조 인덱스 속성과 기본 키 속성 값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기본 키를 찾고, 자, 기본 키를 가지고 이제 남은 모든 정보들을 찾는 것이 이렇게 두 번 나뉘어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정히 조합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덱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야 하는데,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많이 외래절에 자주 사용되는 속성이라겠죠. 왜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조건을 가지고 찾을 때 빨리 찾게, 아까 뭐 책 이름 가지고 찾을 때 빨리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쓰는 속성을 만드는 것이 좋겠죠. 뭐 아니면 뭐 조인, 그래서 뭐 조인에 사용되는 키, 물론 기본 키는 기본적으로 따로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조인에 활용되는 속성을 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그러면은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인덱스가 많으면은 뭐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할 때 인덱스가 계속 변경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인덱스는 또 너무 많으면은 또 이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속성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속성이 자주 가공되는 경우는 안 쓰고, 속성의 값이 뭐 다 다른 경우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리에이트해서 우리가 유니크한 값을 가지고 인덱스를 하고요. 이 유니크는 우리가 일반적인 속성을 쓸 때는 유니크를 쓰고 기본 키를 쓸 때는 당연히 다 다르기 때문에 얘를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인덱스를 만들지를 이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인덱스를 예를 들어서 인플로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있는 인플로이 넘버를 가지고 인덱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create 인덱스 해가지고 이 형태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대로 인덱스가 만들어졌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show 인덱스라고 하는 형태로 하면은 지금 여기에 어떤 인덱스들이 있는지를 가지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뭐 보면은 뭐 인덱스 이름도 표기하고요. 그다음에 인덱스가 뭐 중복을 허용하는지, 그다음에 뭐 키인지, 여러 가지 정보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기본으로 가지고 보통은 DBMS에서 똑똑하게 원하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검색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덱스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인덱스를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거나 하면 항상 인덱스는 바뀌겠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analyze table이라는 것을 하면은 다시 우리가 재구성을 해가지고 인덱스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 자체도 여기 보면은 많으면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삭제할 때는 드랍 인덱스라는 형태를 가지고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덱스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내가 지금 이런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 엑셀을 쓸 때 뭐에 대해서 뭐 정렬하거나 필터링하거나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쉽게 미리 해놓는 약간 그런 형태가 인덱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얘는 뭐냐면, 자, explain이라는 건데요. 자, 얘는 뭐냐? 어떤 인덱스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employee라고 하는 지금 데이터에서 select 모든 거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employee number 숫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순서로 employee의 모든 정보를 지금 불러온 거죠. 자, 거기에 explain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인덱스를 기준으로 얘가 검색을 했는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이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하면서 데이터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네, 이 employee라고 하는 것에 지금 employee number를 기준으로 지금 인덱스를 활용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데이터를 불러오는 경우는 거기에서는 키로 쓰지 않은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인덱스가 사실은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하나가 아니에요. 뭐 두 개를 묶어서 인덱스도 넣을 수도 있고 또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활용한 인덱스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이 인덱스를 무조건 써라 이런 형태로도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덱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는 것은 자, 인덱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봤다면은 이제 비트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리라고 하는 구조는 아까 바이너리 이진 트리와 비슷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참고 자료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면은 여기 참고 자료나 아니면 제가 여기 알고리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비트리를 지금 만드는 건데, 자, 비트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m이라고 하는 어떤 변수가 값이 필요해요. m은 뭐 2, 3, 4라고 하는 어떤 숫자 값이 들어가는데, 이거만큼의 지금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m은 뭐 4개, 3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가장 위에 있는 게부터 가장 아래 있는 게 리프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프 노드는 다 같은 레벨로 이렇게 동등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비트리라고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우리가 리프가 아닌 노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m만큼의 지금 children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m 나누기 2만큼 가져야 한다. 이거는 하다 보면 직접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긴 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루트에도 이렇게 두 개의 children이 있어가지고 뻗어나가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인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세 개, 네 갈래로 나눠갈 수가 있는 어떤 바이너리 트리의 형태에 조금 더 일반화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드가 정렬된 상태로 우리가 n개라면은 50개수로 추가돼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1, 2, 3이 있어요. 1, 2, 3. 1, 2, 3이 있으면은 가장 왼쪽에는 1보다 작은 애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1에서 2 사이가 들어가고 여기는 2에서 3 사이가 들어가고 여기는 3 이상의 데이터들은 여기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가 노드가 지금 3개면은 그 3개를 분기점으로 다 지금 나눠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노드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로 나오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당연히 여기는 정렬이 된 상태로 데이터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그래서 봤을 때, 자, 그랬을 때 노드의 자식 노드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보다 작은 것은 왼쪽, 그다음에 큰 거는 오른쪽으로 넣는 거죠. 자, 이걸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첫 번째 노드에 8하고 13이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9번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걸 보고 8, 13을 보고 9는 지금 8보다 8과 13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가운데 있겠다 하고 여기 가서 찾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20이라고 하는 것을 찾고 싶어요. 2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찾고 싶다. 라고 하면 걔는 13보다 크니까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보다 크니까 여기 아래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고 이 형태로 된다는 거죠. 자, 이 기준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찾는다라고 볼 수 있고 루트 노드가 자식이 있다면 2개 이상의 자식을 가지고 있고 보통 2분의 m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 보면서 데이터 들어갈 때마다 이 비트리가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지 실습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여기다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m은 5까지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말인즉슨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한 지금 노드마다 5개, 보통 4개까지 5개면 이제 잘라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이걸 보면은 A, G, F, B, K, D. 자, 이 순서대로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고 비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4개까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m은 5니까.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A, G, F, B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정렬을 해서 넣어야겠죠. 그러면은 A, B, F, G까지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데이터를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 4개의 상자에다가 넣는데 정렬을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A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G가 들어갔고 F가 넣어야 되니까 F를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B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A, B, F, G가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자 A, B, F, G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K를 넣어야 돼요. K. 자, K를 넣어보면은 A, B, G 다음에 K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M은 5까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시 잘라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운데 있는 L을 하나 올려가지고 만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G에 다 나와요. A, B 하고 GK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왜냐? 5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올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하는, 분할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하고 그래서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K를 찾는다 그러면은 F를 기준으로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금 F까지 했고 K까지 했고 그 다음에 BHM이 들어왔어요. 자, DHM은 우리가 그냥 넣으면 됩니다. 자, 위에다가 여기다 D를 넣어볼게요. 그럼 D는 어디 들어가죠? D는 F보다 왼쪽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고 왼쪽에 가는데 A, B 다음에 D니까 D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H는 F보다 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G 다음에 H니까 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M은 K 다음에 M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점만 가지고 따라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꽉 찼는데 자, 여기서 J를 안 보고 J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J. 자, 그러면 J는 A, B, C, D, E, F, G, H, I, J죠. 그러면은 J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J가. 그렇죠. F보단 크고 GH 그 다음에 J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GH, JKM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5개면은 이제 하나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분할을 하고 아래 거를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를 하나 올리는 거죠. 그럼 얘가 올라가면은 FJ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끊겼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FJ에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ESI 여기까지는 계속 추가하면 돼요. 계속 추가하고 5개가 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추가합니다. 그래서 ESIR은 그 순서에 맞게 계속 넣어가지고 E는 여기 들어가고 I, RS는 다 이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문제가 이제 X가 들어가게 되죠. X는 넣어보니까 J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S보다 커서 X가 여기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는 나오는 게 R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R을 올리고 또 이렇게 2개를 잘라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KM, SX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C가 들어간다. 그럼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여기서 C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올리고 자르고 뭐 그런 형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고 자르고 하면은 이 아래가 또 이렇게 5개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 추가하면 또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래도 추가가 P가 들어가면은 P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도 자르게 되고 올렸더니 또 여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J가 또
나오기 때문에 J를 기준으로 다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잘라지는 형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이너리 트리와 비슷하게 계속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은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꽉 차면은 올리고 그 다음에 나누고 올리고 나누고 올리고 계속 이 형태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렇게 비트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S를 찾고 싶다. 그러면 S는 J보다 크고 여기 비교했을 때 뭐 R보다 크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S를 이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트리를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다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었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저희가 배우는 이유는 알고리즘보다는 얘를 활용해서 인덱스를 만든다. 그래서 인덱스를 만든 다음에 그 인덱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싶은 속성을 넣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냥 검색하면 그냥 노테이션에서 n인데 우리가 비트리를 쓰면은 로그 n까지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검색하는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인덱스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제가 일단 조교님한테 한번 와달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준비한 인덱스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만 조교 때까지 얘기를 좀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거를 정지하고